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들 하시고,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신형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이제 가솔린 모델 시그니처 최고 풀옵션 차량을 오늘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내장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들어가던 스포티지 디자인에서 이제 여기 계기판 쪽 말고는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같이 신형으로 탑재가 됐고요. 여기 이제 원래 이 센터 콘솔 같은 이 마감재 부분에도 원래 하이그로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우드로 바뀌었습니다. 우드, 좀 어두운 톤의 우드로 바뀌어서 한층 더 차분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시트에서 이제 네이비 그레이 똑같은 시트인데, 그레이 시트에서 이제 스웨이드가 부분마다 조금 더 추가된 변경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핸들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이제 된 점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이제 5세대 초기형보다 이제 차량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 이제 차량가 인상이 있는데, 300만 원 정도의 차량가 인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차량가만이 올라간 게 아닌, 이제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옵션이라던가 12.3인치 뭐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따로 들어간다는 점, 폴딩 타입의 이제 그 일반 리모컨 키였는데 이제 스마트 키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되면서, 왜 이제 이만치 차량가가 올랐나, 이제 그 의구점을 좀 많이 없애주는 편의 옵션들로 아주 꽉꽉 채워줬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바뀌면서 1600cc 터보 엔진을 쓰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미션에서 이제 가장 큰 변경점이 생겼죠. 7단 DCT 미션을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8단 토크 인버터로 이제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7단 DCT보다 확실히 토크 인버터를 진작 좀 반영을 해줬었으면 했었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기아에서 토크 인버터로 차량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스포티지는 준준형 SUV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차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백만 대, 정확한 집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이 팔린 것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극한 장점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량이긴 합니다. 딱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유지비, 적당한 가격에 아주 밸런스 있게 이제 누릴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스포티지는 예전부터 이제 저도 엄청나게 좋아했던 차량이고, 이 일반 정통적인 오프로드 SUV 말고 이제 요즘 SUV들은 도심형 스타일로 이제 다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SUV에서 좀 더 뭐 진보된 뭐 크로스오버 타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도심과 이제 레저 활동에 걸맞게 차량이 이제 변화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정통적인 SUV가 아닌 도심형 SUV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티지 너무 기대가 되었고, 이번에 신형으로 나와서 꼭 이제 바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부터 제가 이 차량 이전에 나오던 세대 4세대, 뭐 3세대 스포티지 R, 그 전에 나오던 뉴 스포티지, 참 다양한 세대의 스포티지를 제가 이제 다뤄봤었고 타봤었는데, 세대가 가면 갈수록 진화가 정말 대단한 차량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자가 가장 직감을 할 수 있는 이 주행 성능, 밸런스가 점점 완벽하게 잘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가솔린 터보를 제가 이제 타보고 있는데, 기존 4세대 처음 나왔던 그 DCT의 미션과 이 녀석의 이제 그 주행 질감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확실히 토크 인버터라 그냥 일정 RPM 올라가면은 바로 변속을 해주는 부드러운 이 체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4세대 이제 초기형이나 이제 이 5세대 초기형 이제 그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던 차량들은 확실히 이제 그 기어 변속을 할 때 그 꿀렁거림, 그리고 바로 신호가 걸렸다 이렇게 멈추려고 할 때쯤에 이제 클러치가 딱 끊기는 느낌이 들면서 꿀렁꿀렁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무스합니다.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주인님 이때쯤 바꿀게요 하고 그냥 쓱 바꿔주고, 보통 일상 도로 영역에서 쓰는 주 RPM의 그 회전수가 1500에서 2500 이쯤에서 이제 많이 기어 변속을 하죠. 그 영역대의 RPM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토크 인버터가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니까, 이게 DCT 특유의 뭐 그 고속에서 이제 동력 전달이 효율이며 뭐 연비며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에 더 직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 토크 인버터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요.
일단 듀얼 클러치 DC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듀얼 클러치 트랜스퍼의 이제 약자를 딴 건데, 옛날 수종차들 보면 이제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기어 변속을 했었잖아요. 그 방식을 그냥 오토화를 시켜 놓은 게 듀얼 클러치인데, 말 그대로 클러치 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동력 끊고 이제 다시 연결해주고 붙여주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동력 전달의 효율이나 그 연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요즘 제조사에서 이제 차를 이제 만들 때 자체도 이제 재원 쪽으로 이제 유리한 게, 확실히 DCT를 채택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는데, 단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권 아니면은 좀 번잡한 도심 지역에서 이제 일상적인 도로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뭐 0에서 한 50km 정도 주행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근데 계속 이제 출발했다가 바로 앞에서 신호 걸리고, 이런 계속적인 이제 그 기어 변속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듀얼 클러치라는 그 미션의 특성상 계속 끊어주고 그거 다시 연결해주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T 특유의 그 안 좋은 승차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속에서 그 직결감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러치가 바로 이제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 동력 효율에 손실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기는 한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도심형 SUV다 보니까 고속도로 위주의 이제 주행보다는 이런 도심 속에서 이제 주행 능력도 확실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서 DCT가 좀 단점이 있고요. 토크 인버터는 간단합니다. 그냥 일정 RPM 되면 알아서 바꿉니다. 클러치가 중간에서 이게 끊어주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바뀌고, 속도 좀 올라갔다 싶으면 바뀌고. 그리고 듀얼 클러치는 두 개의 휠 클러치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도심 영역에서 이제 주행을 많이 했던 차량들 한 10만 킬로쯤 되면 이 클러치 휠까지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단점, 부품값이 또 이제 들겠죠. 반면 토크 인버터는 그냥 미션 오일만 계속 갈아주면 돼. 한 10만, 15만 제조사 이제 권장 주기에 따라서 그것만 갈아주면 저 웬만하면은 미션이 나간다 이럴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검증이 되었던 굉장히 안정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스포티지는 이번에 모델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다 변경이 돼서 나온 모델이고, 투싼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연식 변경을 한 모델이라 곧 있으면 풀체인지 소식이 또 들릴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는 25년 하반기쯤에 이제 예정 수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당연히 스포티지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제 뭐가 더 좋다, 이거는 뭐가 나쁘다 이런 장단점의 이유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업자로서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차가 훨씬 더 그 차량의 이제 감가상각의 이제 방어가 좀 더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철저하게 업자 입장으로서는 스포티지라고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이 녀석도 다른 기아 차량들처럼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리고 차로 유지 2 같은 이제 첨단 에이더스가 이제 들어간 점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아까 타면서 봤는데, 이제 운전자 주의 보조, 이게 이 홍채 쪽을 인식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뭐 눈을 감고 이게 졸고 있거나 하면은 바로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보통 웬만한 브랜드 제조사들 이제 차량들마다 이제 보면은 이런 스포티지급 말고 다 이제 뭐 S클래스 아니면 G90, G80 이런 고급 차량들 라인업에만 붙어 있는 기능인데, 또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도 이건 좀 놀란 부분이에요. 그게 맞아요.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준준형 SUV 중에 최고의 이제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태껏 써왔던 뭐 엔진이나 이제 그 미션, 그리고 전반적인 이 차량 하체나 이제 모든 그 주행감을 위한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그냥 토크 인버터 특유의 그 무난무난함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정비의 용이성이나 이제 도심형 SUV니까 그냥 그런 무난함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두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아쉽습니다. DCT가 안 들어간다는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도심 영역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탈 수 있는 차, 이런 걸로 좀 더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이제 현대에서도 아반떼나 뭐 소나타급 이런 차들의 뭐 일반 노멀 모델과 N라인, 뭐 N 이런 식으로 따로 스포츠 모델들을 이제 차별화를 두고 있잖아요. 기아도 좀 그런 걸 해주면 좋지는 않을까. 특히나 이제 스포티지가 워낙에 이제 좋은 차다 보니까 이 튜닝 하시는 분들도 이 차 되게 많이 만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아만의 이제 그 스포츠 라인업이 이제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DCT를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대중성을 위해서 토크인버터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승도 제가 이제 이런 일반 도심 영역에서 시승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듀얼 클러치 차량을 탔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거는 꿀렁임은 없으니까 확실히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드네요. 기존 전차에 비해서 내가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음제가 더 들어갔나? 차가 되게 조용해진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차급에 사실 이 정도 방음이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 스포티지보다 더 조용해진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비가 떨어집니다. 듀얼 클러치의 특성 자체가 동력 전달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 그런 것 때문에 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연비가 좋은 거죠. 얘는 기어 변속이 그 체결되는 느낌이 DCT는 굉장히 직기열감이 확실하게 있는 편이고 토크인버터는 뭔가 약간 반의 반박자 딱 느린 느낌입니다. 그 사이에 동력이 내가 올렸던 속도가 약간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게 연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당연히 하이브리드 풀옵션 기준 4,500만 원을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나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선으로 중간 트림에 이제 자기가 꼭 필요한 옵션 이 정도만 이제 추가해서 타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이 가솔린도 연비가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라 이게 복합으로 12, 13은 그냥 나와주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연료 효율이 나오기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연료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가솔린의 적정 트림으로 해서 3천만 원 초반대 사는 게 제일 가성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보시니까 4,5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일단 중간선에서 이제 한 3,800, 900? 예, 그 정도. 아우, 매너 뚜껑 닫는 것도 좋고 적당히 스포츠에 너무 좋아. 적당하게 단단할 땐 단단하고 편하게 이렇게 요철 같은 거 있을 때는 적당하게 넘어주고 전혀 거슬리지 않는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스포티지입니다. 원래 것보다 진짜 약간 더긴 한데 확실히 더 좋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승차감에서 제일 크다고 느끼는 부분은 미션 하나 이제 바뀐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미션 하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승차감이 달라지나 싶기는 할 텐데 애초에 방식 자체가 다른 미션이라 이 자동 변속기를 채택이 된 이 모델을 타고 지금 도심을 누비니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DCT 특유의 그 꿀렁거리는 그 거슬림이 아예 없어요 지금. 얘는 딱 경쟁 상대가 투싼이랑 QM6 이렇게만 있어요. 국내에서는 QM, 투싼, 아니 근데 셋 다 장단점이 진짜 뚜렷한 차라 셋 다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라인업에 다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일단 투싼을 사는 이유, 얘보다 셰시도 컸고 엄청 컴포트해요. 차가 SUV 좀 투박하게 생긴 놈 치고는 되게 좋아. 근데 얘는 잘 달려, 쫀쫀해. 컴포트 할 때 또 컴포트해. QM은 공간도 진짜 좋고 동급 중에선 제일 컸었습니다, QM6가. 근데 지금은 이 녀석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아까 투싼 셰시도 크고 튼튼하다고 했죠. 뭐 QM6 크다고 했죠. 얘가 좀 더 커지면서 그 차량 라인업마다 그 장단점을 제가 봤을 땐 다시 이제 좀 논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나옴으로써 이제 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QM은 장점이 싸요. 르노차가 원래 현대기아차보다 더 비싼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 라인업이 오히려 차량가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QM이 오히려 너무 가성비차가 돼버렸어. 차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셋 다 상당히 장단점 뚜렷합니다. 그래서 셋 다 자기만의 그 차량의 특성이 있어. 딱 상품성이. 그래서 준준형급 SUV는 다 쟁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들이. 근데 구매 시기를 본다면 일단 스포티지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죠. 스포티지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QM6는 지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 또 시승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성이 워낙 쟁쟁한 준준형 SUV들 사이에서 그나마 이 녀석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니까 그나마 저는 얘를 구매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지만, 투싼도 신형이 나올 거고 이제 QM6는 워낙 사골이라 그렇지 워낙에 이제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세 급 중에서는 얘 단순하게 그냥 이 녀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를 사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